자, 출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어법 문제. 그 중에서도 우리 제자님들이 까다로워하는 밑줄형 어법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평소에 학습할 때 훈련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지면 뭐뭐뭐를 확인해야 돼. 이런 식의 학습이 좀 필요해요. 실전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 문제도 일단 정답 먼저 바로 갈게요. 자, 정답 가보면 3번에 있는 위치가 정답인데요. 이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제자님들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뭐 관계대명사니까 뭐 대명사와 접속사 합친 거 이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이죠. 실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지면요. 첫 번째, 구조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구조를 살펴본다는 건 이 자리가 혹시 동사가 지금 제대로 나와 있는 거 맞아? 괜히 접속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개수가, 즉 주어 동사가 문장에 한 개뿐이니까 그냥 대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동사가 두 번 나와 있으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도 보면요. 먼저 이 문장에 제대로 된 동사 형태들이 먼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indicate하고 지금 동사가 나와 있고요. indicate하고 동사가 나왔고 여기 접속사 뜨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접속사를 바탕으로 여기 these are 하면서 이게 동사 나와 있는 거. 오케이. 동사 개수는 지금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먼저 체크를 해놨는데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계 부사라거나 동격이라거나 접속사들 자리에 아니야? 이걸 확인하는 건데 이제 이때 이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에 모든 게 들어있죠. 관계 대명사는 얘가 대신하는 명사니까 뒤에 주어라든지 목적어가 빠진 채로 문장이 이어지고요. 관계부사나 동격이나 일반적인 접속사들은 빠진 거 없는 완전한 구조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요. 어떤가요? These are the remains of warriors 하고 여기 주어, 그죠? 여기 동사, 어라? 뭐 굳이 표현하면 여기 보어까지 빠진 게 없는 완전한 구조가 온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넣겠어요? 틀린 거죠. 굳이 이제 올바른 걸로 이제 바꿔본다면 여기 원장 구조가 완전하고 앞에 좀 추상적인 명사 역할을 하는 the view 그런 관점이라는 추상명사가 왔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동격의 대세를 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포마 동격에 대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 푸는 건 요 정도 지식이면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아까 지금 화면에서 넘어갔는데 관계대명사의 격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요렇게 확인하는 건데요. 요거는 아주 빈출 패턴은 아니니까 일단 다음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제자님들 이렇게 답만 쏙 체크하고 넘어가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선택지가 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1번부터 요런 게 출제가 되면 뭘 확인해야 되는지 하나씩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have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동사의 밑줄이 이렇게 딱 그어지면요. 정말 빈출되죠? 4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가지는 똑같아요.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구조와 수일치인데요. 구조와 수일치를 본다는 건 이겁니다. 이 문장에 있는 주어와 동사를 매칭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선생님 지금 뭐 이렇게 체크를 해준 것처럼 자, modern archaeological researchers 자, 현대 고고학 연구자, 학자들하고 여기 주어 나왔고 have unearthed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밑줄을 여기 have unearthed 하고 여기까지 밑줄을 좀 그어놨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anyway 자 이렇게 해서 구조, 조동사 개수 맞고요. 수일치도 지금 동시에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researchers 하고 복수 나왔으니까 여기 have하고 동사 쓰는 것도 맞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봐야 되지? 자, 세 번째는 능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주어가 하는지 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연구자들이 unearthed 자, 여기서 또 단어 우리 제자님들 자, 요 단어 또 익히시려면 earth부터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earth가 물론 명사로 지구 이런 뜻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구 이전에 earth의 원래 뜻은 흙이나 땅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동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그런 땅에 묻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땅에 묻어버리는 거. bury의 뜻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반대 동작을 나타내는 unearth하게 되면 지구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묻다의 반대 동작. 즉 발굴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unearthed 그러면 밝혀냈다. 뭘?
evidence 이런 증거들을 목적어까지 나와서 굳이 수동 쓸 이유도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 have unearthed하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시제입니다. 여긴 지금 현재 완료가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시제 가운데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완료 이런 완료 시제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우리 제자님들은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현재 완료를 써주는데 자, 첫 번째는 언제 써주냐면 현재 완료는 이건 많이 알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다 요거. 근데 요거는 많이 아는데 두 번째 건 은근히 놓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문맥을 보면 현대 과학자 자 이런 이 고고학자들이 쭉 밝혀내왔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좀 정보 과거부터 지금도 과거부터 이게 좀 느낌이 부족할 거라고요. 사실 여기는 좀 더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요. 막연한 과거입니다. 막연한 과거. 막연한 과거. 그러니까 어제 밝혀냈다, 1930년대에 밝혀냈다 이게 아니라 특정 시점이 아니라 그냥 언제 밝혀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쭉 밝혀내서 지금 알고 있어. 막연한 과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준 거죠. 자, 어떤가요, 우리 제자님들? 물론 여기 1번 답 고른 친구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지 1번 맞아하고 넘어갈 때 이 중에서 뭐만 고려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까? 구조만 고려했다거나 수일치만 고려했다거나 한 친구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2번은요. ing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것도 정말 많이 빈출되죠. ing 밑줄이요. ing 밑줄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구조와 능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시 보면 이 문장에 혹시 동사 자리 아니야? 주어 동사 개수 맞아 하고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these scholars 하고 have found 하고 쭉 밝혀냈습니다 하고 딱히 동사를 또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구조는 맞는 거죠. 됐죠? 그럼 그 다음은 능수동인데 능수동은 이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containing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 contained 무엇을 위해 포함된 거냐 어디에 포함된 거냐 이렇게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지금 뻔히 이렇게 나오면서 자 목적어까지 이렇게 뻔히 나오면서 자 올라와 주세요. 네 이렇게 목적어까지 뻔히 나오면서 자 이 skeletal remains of women 여성들의 자 remains 그럼 이제 유해 잔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뼈 해골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여기서 이제 graves를 꾸며주는 건데 자 이러한 무덤들을 발견한 거죠. 뒤에 목적어까지 쫙 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오늘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요. 목적어까지 쫙 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ing가 이렇게 맞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능수동만 고려했던 친구들, 그 전에 구조는 안 봤던 친구들, 만약에 이 자리에 여기 have found가 동사가 없었다면 만약에 여기는 containing 하고 ing 쓸 게 아니라 contain 뭐즈라든지 contained라든지 동사 형태로 썼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러면 3번은 아까 정답이었고 4번은요. 투부정사네요. 똑같아요. ing랑. 똑같다는 얘기는 저 자리에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바로 이거죠. 또 똑같죠. 구조. 즉 여기 주어동사 먼저 개수 봐야 되는데 the bodies were buried 하고 주어동사 나왔고요. So that 하고 접속사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동사로 the women would enter 하고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구조 끝이에요. 물론 여기가 약간 까다로웠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both A and B 구조였고요. A와 B 둘 다라는 이 구조에다가 이 A와 B가 각각 관계사를 생략한 채로 각각 이렇게 관계사를 생략한 채로 이렇게 A, B 하면서 각각 이 수식어를 좀 달고 있어서 조금 복잡했었죠. 알겠죠? 이제 요 정도가 조금 헷갈렸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체크해 주니까 눈이 좀 들어오죠. 자, 그다음 능수동이요. 그럼 이제 여기 to enhance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무엇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 바로 자신들의 그렇죠 appearance 외모를 하고 목적어까지 붙으면서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런 느낌으로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어준 거죠.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딱히 수동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투부정사는 간혹 투부정사의 시제 가지고도 출제가 됩니다. 즉 동사보다 to 한 개 더 과거일 때는 to have pp를 써주곤 해요. 근데 요거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수능에는 뭐 한 근 한 15년 이상 출제된 적이 없고, 사관학교나 여기 시험 원처처럼 뭐 경찰대나 아니면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투정사 시제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자, 이 5번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빠바바밤. 이건 과연 어법 문제인가 어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즘 어법 문제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휘력까지 담보가 돼 있어야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운드하고 밑줄 쳐져 있는데 출제 의도는 병렬 구조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출제 의도는요. 여기 지금 체크해 놓은 것처럼 이거예요. 이제 Herodotus account. 이 사람 이때 어카운트는 어떤 기록 설명 이 정도죠. 아마존에 대한 이 히로도터스의 그런 설명은 was not a but be 이 구조인데. 이 구조인데.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서 여기 비동사 다음 여기 비동사 다음에 여기 not 그다음에 이건 중간에 낀 거고요. 여기가 A가 아니라 not A 그다음 B 다소 역사적으로 사운드한 것이었다. 이거 B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되는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선생님이 별표 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사운드 뜻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 문제 별표를 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사실 중요했던 거 어휘력입니다. 선생님 지금 체크해 놓은 것처럼 사운드의 뜻이 타당한이라거나 건강한이라거나 깊은 뭔가 뭐 이 딱 맞는 적절한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또 사운드는 또 나름 다의어다 보니까요. 뭐 사운드 비팅 그러면 뭐 혹독한 폭행 이런 뜻도 되고요. 정반대로 정말 뜻이 많은 단어입니다. 뭐 아니면 이런 좋은 표현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건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속담도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Sound body. 뭐 전체 다 띄고 이렇게도 씁니다. Sound mind 이렇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제자님들? Sound body, sound mind.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니면 사운드 슬립 그러면 수면의 깊은 잠 이렇게. 여기서는 타당한입니다. 즉 다시 해석해 보면 자, 이 아마존에 대한 헤로도터스의 설명은요. 그런 기록은요. 이전에 생각되어졌던 것처럼 was not an illustration of his gullibility 밑에 두 필치가 나왔죠. 이 정도 단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약간 경계선에 있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외워도 돼야 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단어인데요. 그가 잘 속아. 쉽게 그냥 남을 잘 믿고 그래서 잘 속는 그런 illustration 어떤 하나의 모습, 하나의 예시,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그 잘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한 것이었다. 이렇게요. 즉 여기서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법 문제인가 어휘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별표까지 친 이유가 사운드에 이런 다양한 뜻들이 있다는 거. 알겠죠?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늘 강조합니다. 어법은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됐죠? 자, 선택형 어법 문제입니다. 우리 지자님들 이번에 어법 문제는 다른 밑줄형 어법 문제보다 그나마 숨통도 트이고 또 약간 찍을만한 그죠 여지라도 있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법 문제는 늘 얘기하죠.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라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각각 선택지마다 출제 의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A번은 단어도 쉽고 출제 의도 파악도 쉬웠을 것 같아요. 바로 능동이냐 수동이냐입니다. 즉 gave 주는 거냐 were given 주어짐을 당하는 것 즉 받는 거냐인데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이 대상을 잡아서 이 대상이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보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대상이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이 주는 거냐 were given 받는 거냐인데 자 이건 둘 다 말이 되죠. 학생이 줄 수도 있고 학생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수성 문제를 풀 때 하는 것도 되는 것 같고 잠깐만 당하는 것도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보면 대상이 학생인데요. 자, 그 학생들이 주는 거냐 받는 거냐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 봤더니 자 이건 nicely 아주 멋지게 demonstrated 자 보여져 있는데요. 이게 나오네요. 연구에서요. 그럼 그 연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학생들 데려다 연구하는 거니까 그 학생들이 갑자기 뭘 더 choice 그 선택지를 주겠어요?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학생들의 이러이러한 선택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러이러한 선택들을 were given 하고 받은 거죠. 이렇게. 알겠죠? 네. 앞으로. 자, 다시.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제자님들 자 계속 얘기합니다. 대상을 잡아서 그 대상이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대상은 이제 주로 주어 아니면 목적어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잡아서 푸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문맥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참고적으로 이 give 우리가 이제 보통 능동의 개념 뒤에는 목적어를 보통 쓰고요. 수동의 개념 뒤에는 보통 목적어를 쓰지 않는 이렇게 꼼수로 푸는 방법도 하나 있긴 한데 참고적으로 여기는 give는 그게 안 통했던 게 give는요. 애시당초 A에게 B를 주다 그래서 명사, 목적어를 몇 개 끌고 와요? 2개 끌고 옵니다. somebody, 누구누구에게 something, 무엇을 주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동태로 바꿔도 A는 B, given하고 이렇게 우리 책에 나왔던 것처럼 수동태 이렇게 쓰고 나서 B하고 뒤에 목적어가 이대로 그대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목적어 유무로 능, 수동을 판단하는 꼼수가 적용 안 되는 이런 동사들도 있다는 거. 알겠죠? 요거 하나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B번 갑니다. B번도 정말 빈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이 what, whether 이제 선생님 저는 처음 보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한쪽 짝이 what, 그 다음에 나머지 짝이 그게 지금 선생님 체크한 것처럼 that일 수도 있고 which일 수도 있고 whether일 수도 있고 how일 수도 있어요. 뭐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들은 이 보통 고민해야 될 게 뭐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what은요. 딱 조건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what을 보통 출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what은 딱 조건만 보시면 돼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얘 이름이 어찌됐건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얘가 대신하는 명사,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채로 주어 또는 목적어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진 채로 what이 와야 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영어 문법상 what밖에 없으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that이냐, which냐, whether냐, how냐 등등등 얘네들은 나중에 고민하시고요. 됐어. 얘 먼저 보지 마시고 what의 조건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면 즉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 빠져있으면 what이 정답.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요. 일단 보세요. based on 하고 뒤에 첫 번째 앞에 선행사는 없는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 보니까 they were introverts or extroverts 라고 해서 여기 주어 동사, 뭐 굳이 표현하면 보호까지 즉 그들이 내성적이거나 또는 그들이 외향적이었다 하면서 어때요? 문장 구조가 완전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what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인 뭐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whether이 정답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물론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게 뭐랄까 그냥 이제 답에 짜맞춘 설명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whether 여기 A 여기 or B 구조야. A 이건 B 이건 간에라는 whether A or B 구조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답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whether 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what의 조건이 독특하니까 what의 조건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B번까지 맞췄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C번인데요. C번을 갔더니 willing이냐 willing이냐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문제죠. 근데 또 우리 이제 제자님들이 단어로 모르면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willing 하게 되면 기꺼이 뭐뭐 하는 자발적으로 뭐뭐 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illingness 하게 되면 자발성 이런 뜻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가 되는 건데 형용사 부사 문제 패턴은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바로 앞에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 동사 다음에 형용사 쓸래 동사 다음에 부사 쓸래 하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문법적인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형식 동사가 앞에 있으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정답이고요. 자, 이 형식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나 V라고 쓸게요. 나머지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동작을 꾸며주는 부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10대 개밖에 안 되는 이 형식 동사를 암기해버리시면 되고 그 이 형식 동사는 유튜브에 정리해놨으니까 포마 이 형식 동사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패턴은요. 요 패턴이죠. make them 하고 어때요?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willing, 형용사 쓸래? willingly 해서 부사 쓰려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목적어를 주고 나서 형용사 부사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으면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nexus,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즉 목적어가 이런 상태야.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이면 형용사가 정답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전하게 이렇게 되고 그 뒤에 동작에 대한 수식, 즉 동사에 대한 수식이 오게 되면 부사가 정답입니다. 좀 어렵나요? 자,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made her, 난 그녀를 만들었는데요. sadly 하는 어법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뭐 사실 중학교 수준의 어법 문제인데 쉽죠? 그런데 원리대로 설명하면 이거죠. 나는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어. 해석상 아무리 슬프게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그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아니 동작에 대한 설명이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녀를 만들었는데 슬픈 동작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녀가 슬퍼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 문장도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여기서 되면 이제 앞문장에 보면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만들었는데 그 학생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되게끔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 상황 속에 들어가도록 좀 더 자발적이 되게끔 만들었다인데 학생들을 만든 동작이 자발적인 동작인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자발적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willing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선생님 지금 A, B, C 어법 문제를 지금 풀어봤는데 우리 지자님들이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느껴지죠. 그 와중에 어법은 나오는 것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밑줄형 어휘 문제입니다. 이 밑줄 쳐 있는 그 어휘의 반의어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밑줄 쳐 있는 어휘를 바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적용해서 마치 빈칸초론처럼 근거 찾아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씩 이제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답도 정답인데 우리 제자님들도 푸시면서 얘가 답인 근거를 명확히 좀 찾으면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문장을 봤더니요. 자, sculpture, 이제 뭐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조각이란 건, 자, historically,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부사가 중간에 낀 거고요. 역사적으로, been a significant form of public art. 자, 공공예술의 굉장히 중대한 형태여 왔습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고요. 그 소재가 조각상이구나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used across cultures and time.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used across 쭉 시대를 관통해서 문화와 그런 시간을 관통해서 사용되어졌대요. 자, 그래서요. To produce works. 이때 뭐 예술작품 나올 때 work는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작품이냐. 자, 지금부터 잘 봅시다. 이제 슬슬 가까워지고 있어요. Memorialized. 자, 뭔가 기억하고, 그죠? 뭔가 이제 우리의 뭔가 추억으로 이렇게 남기려는, 추모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개인들이나 어떤 한 사건들을 뭔가 기억하려는, 쌤이 약간 좀 더 의역해서 추모하려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개인이나 그런 그 사건들이 자 뭔가 momentous 이게 중요한, 중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 몰랐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런 것들 암기하시라고요. 굉장히 중대하다고 여겨진 그런 사건들인데 물론 여기만 가지고도 이거 막 중대한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걸 이제 중대한이니까 굳이 표현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왜 선생님 여기다 이제 플러스라고 굳이 직접적으로 표현했냐면 이런 것 때문이죠. 이렇게. And worth remembering. 어때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고 이 and 다음에 나온 이 부분도 어때요? 이 병렬 구조로서 뭔가 유사한 흐름을 같이 끌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and를 중심으로 이 뒤도 플러스 개념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로서 순적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잡아가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자, 조각가들이, sculptors, 조각가들이 종종 chose materials. 자, 어떤 재료들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재료들이냐? 자, permanent as possible. 가능한 한 영구적인. 그럼 영구적인 건 좋다 나쁘다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 뒤에 근거가 명확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예요? 자, 그러면서 추구했는데 어떤 예술 작품인데 last as long as 자, peaceable 하게 되면 저건 이제 실현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몰랐으면 암기하세요. 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렇게 쭉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last 그러면 지속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오랫동안 실현 가능하게 지속한다의 개념을 permanent로 바꿔 쓰기 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가봅시다. 자, 3번을 갔더니요. Popular materials. 자, 어떤 대중적인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이 재료들은요. 이 조각을 위해 have included 자, 포함을 했었는데요. 뭘 포함했냐면 bronze 청동이라거나 아니면 뭐 돌이라거나 특히 여기서 돌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으로서 뭐 대리석이라거나 석회암이라거나 뭐 이제 화강암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포함을 했었대요. 뭐 그래 아직 이제 밑줄 없으니까 계속 갑시다. 뭐 나무라거나 클레이, 점토라거나 이런 것들이 주어고요. 중간에 쫓긴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덜 비쌌는데 그렇죠. 뭐 흙이나 나무 갖다 쓰면 되니까 이런 나무라거나 점토라는 것들이 또한 조동사 잡고요. have been popular media, 매체, 매개. 제발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다음 복수 형태이기도 하고 단수 형태는 medium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이것만 떠올리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되게 인기 있는 그런 이 매체였는데, 그죠? For sculpture 이 조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재료 얘기로 넘어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따금씩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지금부터 뭔가 조금 예외적인 얘기를 하려나? 이따금씩이니까 갑니다. Precious materials, my precious 하는 그 precious 비슷했나요? 자, 어찌됐건 precious 뭐예요? 귀중한 그런 값비싼 원료들, 재료들 예를 들어서 뭘 포함하는 거예요? 와우, 그렇죠. 금이라거나 은이라거나 뭐 옥이라거나 뭐 상아라거나 이러한 재료들이 have been used 사용되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뒤에 근거 나옵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보세요. 훨씬 더 좀 드물게 여기 사용됐다는 말이 생략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생략 때문에 어려웠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몰랐더라도 뒤에 원인 보세요. Because of their cost. 여기 그것들의 가격 때문에 드물게 사용됐겠어요? 빈번히 사용됐겠어요? 당연히 가격 때문에 드물게, rarely하게. 그렇죠. 이렇게 근거를 명확히 보시라고요. 좀 더 정확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다, 드물게 사용되었다 이 말이 이제 생략된 거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3번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4번인데요. 4번을 봤더니 비록 갑니다. 비록 material 이런 거 좀 어렵죠? 사용된 재료가 이거예요. 이게 주어고 여기는 reflected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감각도 감각인데 그걸 자꾸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알다시피 ed로 끝나는 이 단어는 했다일 수도 있고 뭐뭐 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꼼수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서 감각이 생겨야 돼요. 왜냐면 재료들이 사용했다 이상하잖아요. 재료들이 뭘 사용해? 사용된 됐죠? 그런 재료들은 이렇게. 그리고 반영했는데 이렇게요. Those readily accessible. 그렇게 손쉽게 readily 그러면 손쉽게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했지만 이 조각가들에게 자 이제부터 갑니다. 이러한 결정은요. dictate 하기는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끌어졌다 이 정도로 기억할게요. availability. 자, 이용 가능성에 의해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용 가능성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용 가능성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했으니까 앞문장을 이어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 availability에 대한 인과관계로서 원인 결과로 뭔가 근거, 결과가 될 만한 부분이 이어지나 하고 봤더니 여기 이 부분이요. 보세요. 자, 이 조각가들을 야기했는데 이 조각가들이 in certain regions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조각가들이 전통적으로 working with certain materials 자 특정 작품들을 가지고 바꿀게요. 특정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하도록 나무 많은 지역에 살면 나무 가지고 돌 많은 지역에 살면 돌 가지고 그럼 이거 뭐라고 바꿔쓰기가 된 거예요? 이용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쓰기가 된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영어는 바꿔쓰기. 뒤에서 직선형 구조로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이란 얘기인데 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까요? 우리 제자님들 이렇게 with로 문장이 출발하면요. with가 함께라고 우리가 보통 직역을 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뭐 이거 이제 A라고 하면 A 한 채로 내지는 A 때문에 이게 좀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인과관계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럼 여기 지금 앞에 원인 준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인이에요. 지금 뭐 때문이냐면 the advent는 출현, 어떤 도래, 등장,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less expensive transportation. 자, 생각해 보세요. 덜 비싼 운송.
예전에는 어디 먼 데 가려면 굉장히 비싼데 뭐 지금은 10,000원, 20,000원 주면 가. 예전에 막 100만 원, 1,000만 원 줘야 갔는데 덜 비싼 운송과 그리고 더 커진 그런 접근,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에 예전에는 내가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서 막 상아를 사가지고 오고 막 값비싼 보석을 사오게 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니 전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즉 물건값도 싸지고 그리고 운송료도 싸지고 세계 시장에도 쉽게 접근했기 때문에 조각가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어떤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꾸며주는 말은 이 재료들입니다. 어떤 재료들이에요? 근데 또 이 안에 뒤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충 해석하면 자, 친숙한 재료들을 사용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 여기 한때는 여겨진 뭐라고 여겨진 거냐면 한때는 빨리 반여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거 아니면 익숙치 않은 거. 다시 한번 이제 더 싸졌어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익숙한 재료를 쓰겠습니까? 한때는 익숙치 않은 낯선 재료를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천천히 해보니까 한때는 익숙치 않았던 unfamiliar 했던 그런 재료들을 사용했겠죠. 어떤가요? 실제 뭐 이 사관학교 문제를 현장에서 푼 친구도 강의 듣고 있겠지만 혼자 이렇게 풀어본 친구들도 막상 하나하나 근거 대보면서 풀어보니까 풀만하죠. 우리가 사관학교 문제라고 쫄고 접근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출제위원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근거 주고 푸는 겁니다. 무작정 어휘 문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근거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반이어 개념 적용해서 꼭 풀 수 있도록. 되죠? 자, 선택형 어휘 문제입니다. 그 선택지 그 앞뒤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마치 빈칸 추론처럼 근거를 잡고 문제를 푸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영어 실력, 어휘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님들, 혹시 이 문제를 이제 틀린 친구들은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 해설 들으면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여러분 멋대로, 네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문제를 풀면 틀릴 수밖에 없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문 내에서 이게 플러스고 이 지문 내에서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서 플러스라고 한 게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한 게 마이너스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걸 아마도 여러분 멋대로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첫 번째 단어부터 이게 뭐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descriptive realism이란 게 어떤 기술적 전제론이거든요. 근데 기술적 전제론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일단 모르면 넘어가고 얘에 따르면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states. 자, 국가들이란 참고적으로 the state하고 대문자로 쓰게 되면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anyway. 자, 국가들이란 뭐 as a matter of fact. 자, 사실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exclusively. 자,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뭐 베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느낌 좀 안 오잖아요. exclusive는요, 뭐뭐만, 딴 거 빼고 얘만. 그래서 only를 더 세게 얘기할 때 exclusively라고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CNN이나 이런 곳에서 독점 뉴스 이런 거 나올 때는요, exclusive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국가들이란 동기부여가 되는데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이니까 첫 문장부터 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보니까 오직 이런 national self-interest, 국가적인 어떤 자기만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동기부여가 된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렇네 이러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얘기했던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과는 조금 다른 얘기구나가 한 번 더 느껴질 겁니다. 보세요. Their behavior, 이러한 국가들의 행위는요, is not, 이런 부정어 주의하세요. is not influenced, 영향을 받지 않아요. by moral considerations. 여기를 읽고 여러분들이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이런저런 고려사항들, 생각할 것도 도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이익을 위해서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이 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글에서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뒤에서 역접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는 도덕적인 고려사항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on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서. 그럼 이건 이 앞에 관점을 그대로 이어오는 거니까 순접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편의상 그래서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그 앞 내용 그대로 이어오면서 보세요. 이제 A번이 점점 가까웁니다. 주어 잘 보세요. Any appeal. 어떠한 호소든지 간에. 근데 이데올로기나 가치들. 자, 이데올로기 이것도 은근히 해석 못했더라고요.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혹은 이런저런 가치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이런 가치들.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 있는 도덕적인 고려사항들이란 걸 이렇게 바꿔 쓰기를 한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장, 이 A번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에 주어가 지금 마이너스 개념이잖아요. 얘가 여러분들이 이 주어가 마이너스 개념이란 걸 놓쳐가지고 A번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거야. 근데 A번에서 주어가 나의 이익이 아닌 그런 사상이라거나 이런저런 가치관들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호소는요. 특히 정치 세계에서 is mere 단순히 rhetoric에 불과합니다. 인데 또 여러분들이 rhetoric이란 단어가 또 잘 몰랐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수사적인 또 수사적인이란 건 또 뭐야? 그러니까 입 발린 소리 하는 그러니까 진짜 말만 입만 번지르르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어를 똑바로 잡았으면 이데올로기, 관념, 사상 그리고 가치관, 도덕적인 것들 그럼 이건 고작 마이너스적인 것에 불과해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comma 치고 ing, conceal 이게 숨기다 이 뜻이에요. 뭘 숨기는 거 아니면 reveal 뭘 드러내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다시 한번 the pursuit of power 어떤 힘, 권력을 추구하는 거. 그럼 여기 이 문맥에 따르면 권력을 추구하는 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얘기했고 도덕적인 건 영향을 주지 않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가치관들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해. 마이너스적인 것에 불과해. 물론 정확한 뜻은 수사적인 것에 불과해. 그러면서 이런 권력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숨겨버린다. 권력을 추구하는 이제 정확한 풀 버전 해석은 이거죠. 권력을 추구하는 걸 숨긴 채로 말만 번지르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가난한 국가를 이 어린 사람들을 이 사회적 이 약자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이 첫 부분 A번까지 우리의 상식을 깨면서 혹은 우리 초등학교적인 중학교적인 교과서에서 따뜻한 세상 했던 걸 뒤집어 버리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B번 넘어가기 전에 이 지문에서 플러스라고 얘기한 게 플러스고 이 지문에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한 게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자 이제 B번 갑니다. 갔더니요. 일부는요. 이런 것도 좀 우리 사소하지만 주의할까요? 이 some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명사로도 쓰입니다. 좀 비슷한 게 more 이거 많이 놓치더라고요. 이래서 more is better. 그래서 more이 주어로 쓰인 거잖아요. I need more. 그래서 more이 목적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ore 또 many 또 부정어로서 few 이런 단어들은 여기 나왔던 some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단독으로 명사로도 쓰인다.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주어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고 물론 few는 부정어 거의 뭐하지 않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지우고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요. C, A as B입니다. A를 B로 여기다요. 그러니까 C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직접 이렇게 본다 이렇게 딱딱하게만 번역하지 말고 A를 B로 여기다인데 일부는 이 앞문장에 나왔던 이걸 즉 힘이 최고야. 권력만을 추구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라는 이것을 avoidable, 피할 수 있다. 혹은 inevitable, 피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단어 몰랐으면 조금 어려워.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좀 이따 단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피할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본성의 결과물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혹시 이 B번을 그냥 읽어보니까 이런 거 그냥 피할 수 없는 거야. 느낌상 선생님 이런 거 같아서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inevitable 골랐어요 한 친구들은요. 정답은 맞췄는데 위험천만하게 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맞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맥 앞에 여기 앞에 역접이 생략됐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앞문장까지. 권력을 추구하는 게 그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피할 수 있는 거다.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면서 글의 흐름이 여기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고 이 문장만 딱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거지. 이런 말이 맞아 하면서 넘어갔던 친구들은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는데요? 뒤에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니까 앞문장을 뒤에서 뒷받침을 한단 말이죠. 그럼 뒷문장에서 뭐라고 했나 보니까 일단 1차 근거로 여기서 선생님은 앞문장의 흐름이 그대로 왔구나를 느꼈어요. 즉 인간이란 건 말이죠. 인간이란 건 타고나기를 self-seeking, 스스로 추구하는 사람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장컨대 it is to be expected, 예상되어지기를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This will be reflected. 자, 이것이 잘 반영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기 마련입니다. In their political institutions. 그런 정치 체계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을 거래요. 그럼 이걸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 잘 드러나 있다. 앞문장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좀 부드럽게 그냥 느낌상 했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래. 정치 체계도 잘 드러나 있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알겠죠? 근데 느낌으로 풀지 말라고요. 됐죠? 자, 그런데 B번에서 여기 inevitable은 원래 파생된 단어는 하나 알아두고 갈까요? 원래 파생된 단어는 evade입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e라는 접두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vad라는 이 어근 자체는 go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evade는 말 그대로 풀어보면 밖으로 나가다죠. 그래서 이게 avoid와 유사한 단어, 즉 피하다, 회피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부정접두사를 앞에 붙여가지고 철자가 살짝 변한 거예요.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됐죠? 이렇게. 그래서 inevitable consequences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의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B번은 됐고요. 자, C번 갑니다. 자, 구조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럼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나? 이제 좀 봅시다. It is the anarchical, 이 anarch, 이게 이제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조금만 어근을 좀 풀어서 가면 이 arch, 이 어근 자체가 이게 통치, 지배하는 겁니다.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치형 할 때 거기서 같은 어근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 앞에 an이나 on이나 어가 붙게 되면 이게 away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없어지는, 멀리 떨어져 가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narchical 하게 되면 그런 우두머리가 없는. 됐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인이란 뜻인데 요 정도 단어는 물론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은 이제 굳이 미리 결론을 좀 잡아드리면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바로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까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it is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명사 뜨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강조구문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dash가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건 바로 이러면서 이런 무정부적인 본성입니다. 어떤 국제 시스템에 있어서. 인데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마 이거 해석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그럼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뭐 어떤 국제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본성인데 즉 그게 뭐냐면 하면서 explain, 설명을 해주는데 왜 그런지 갑니다. 바로 형광펜. States, 국가들이 are so preoccupied, 너무나 몰두해 있고. 자, preoccupied 하게 되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몰두해 있고요. 또 어디에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자기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세계 정부의 부재가 제가 여기 세계 정부의 부재란 말이 아까 나왔던 여기 무정부적인 본질을 이제 이렇게 바꿔 쓰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죠. 어찌됐건 예를 들어서 U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세계 정부 UN이 없어. 그럼 이 세계 정부의 부재가 이 표현도 정확히 알아둘까요? 잘 대충 그냥 만들다 이렇게 넘어갔죠.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Makes for 하게 되면 어디로 향해 가더라, 어디로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이 for라는 전치다가 또 해가지고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기 이런 느낌으로. So makes for an insecure environment.
이런 세계 정부의 부재가 어딜 향해 가냐면 어떤 불안정한 환경인데 자 이제부터 빈칸, 이제부터 선택형. forbid 뭔가 금지하고 막는 거고 force 뭐 하도록 강요하는 건데 이 부분이요. state 국가들로 하여금 seek power. 자, 저 앞뒤 여기 문맥 그대로 보세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국가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국가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걸 막겠어요? 권력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강요하겠어요? 당연히 권력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force가 되는 거고 어휘 하나 마지막. 이 forbid라는 단어는 좀 독특합니다. 보통 뭔가를 막다라고 할 때는요. 이 forbid 뭐 A 목적어 from ing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forbid를 제외한 뭐 stop, prevent 뭐 하는 걸 막다, 뭐 ban 이런 단어들 됐죠? prohibit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하는 걸 막다. 그런 단어들은 전부 다 A from ing를 쓰는데 이 forbid는 얘도 쓰고 목적어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투부정사도 쓰는 굉장히 독특한 동사예요. 둘 다 막다 이렇게 쓰는 동사는 forbid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상식으로 특히 A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요? 권력을 추구하는 건 나빠. 그건 이제 숨겨야 돼. 그건 막 이렇게 어떻게 착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A번부터 좀 글의 흐름을 잘 못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것 같네요. 이 글에서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라는 거. 어휘 똑바로 익히시고요. 글의 흐름대로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꼭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일단 글의 흐름과 무관한 건 보통 이제 주제와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1번까지는 조금 주제와 연관된 내용들이 보통 많이 나오니까 물번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는데 좀 편안하게 1번까지는 이어가시면서 글을 가시되 보통 우리가 오답을 만들 때는 그 소재는 집어넣어놓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까다로웠던 거 선생님이 이해하는데 선생님 해석이 어려웠어요 이런 말 하는 건 이해하는데 문제 수준은 되게 쉬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 친구들 서운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문장의 핵심어는 subsidies가 나왔습니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EBS라든지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별표 치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보조금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 단어에 단수형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Y를 붙이는 건데 이 단어에 혼동어휘로 subside 발음도 이래요.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 단어의 혼동어휘로 자 왜 이렇게 잘 안 써지죠? 자, 다시 도전. 자, 갑니다. 갑니다. side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쭉 하고 가라앉아요. 발음도 달라요. subside인데 요 단어에다가 다시 한번 여기는 y를 붙인 것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복수 형태가 이 동사에 s를 붙여도 subsides가 되는 거고 이 subsidy에다가 is 복수 형태를 만들어도 이 subsidies. 근데 발음도는 아예 다른다는 거죠. 알겠죠? 이건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동어휘 다시 한번 subside 이건 뭐라고요? 가라앉다 보글보글 알겠죠? subsidy 복수 형태로 subsidies 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이 되는 건데 이 단어를 몰랐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다행인 건 A는 B다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네요. 그럼 뭔가에 대한 정의로 출발하면 이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도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게 소재,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소재 정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조금. 근데 몰랐다 치고 subsidies라는 건 payment, 뭔가 지불인데요. made, 이루어지는 to business, 어떤 사업이라거나 여기서 이제 기업이 좋겠죠. 기업이라거나 or economic sectors, 어떤 이 경제 어떤 분야, 뭐 IT면 IT, 반도체면 반도체,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제 분야라든지 사업에 만들어지는 어떤 지불이래요. 오케이. with the intention,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근데 어떤 의도냐면 이게 5분의 구제계면 동격의 5부예요. 그 의도가 뭐냐 이건데 reducing prices, 가격을 낮춘다거나 or increasing profitability, 어떤 이익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뭔가 높여준다거나 좋은 거네요.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알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조금이라고 바로 번역을 할게요. 자, 그것들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선생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이 they를 습관적으로 그들은 하면서 사람만 지칭하면 이제 여기서 해석도 벌써 좀 살짝 꼬였을 겁니다. 이렇게 복수 형태들은 전부 다 they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소재는 이어받았는데 무조건 앞에서 지칭한 게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오라 이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더 까다롭게 냅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자, 일단 그 보조금은 are not necessarily used for exports. 이 표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부정어구에다가 necessarily 붙여가지고요. 꼭 그런 건 아니야. 거의 짝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꼭 사용되는 건 아니야. for experts. 죄송합니다. export. 전문가는 expert죠. 자, 다시. 수출하는 것에만 쓰는 게 아니래요. 보조금은. 봅시다. 자, 왜냐하면, 이때는 왜냐하면 좋을 것 같아요. farmland, 어떤 이제 농지가 is often subsidized. 여기다 이제 IZE를 붙인 거예요. 보조금화 되어지다. 이렇게. 영어 단어 끝에 IZE 붙으면 뭐뭐화하다니까. 농지에도 보조금이 될 수 있죠. with the intention,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 이게 나오면서 무슨 의도냐면 making food cheaper. 뭐하게 만드는 건데 음식을 좀 더 싸게, 됐죠? 식품을 좀 더 싸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한테 할인을 해주는 거죠. for domestic consumption. 그렇죠. 이 국내 내수 소비를 위해서요. 그리고 businesses,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종종 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하면서 문장 구조가 지금 뭔가 유사한 문장 구조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죠. 이렇게 열거되고 있구나 이 느낌도 받으시면 돼요. 자, 종종 어떤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는데 for the cost of hiring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들 이제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한대요. 그러면 government 정부가 is trying to increase employment levels. 그렇죠. 고용 수준을 좀 높이려고 할 때.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이 보조금이란 건 이런 거고, 보조금이란 건 수출뿐만 아니라, 농지에도 쓰고, 일반 기업들에도 써까지가 1번까지 내용입니다. 좀 우리가 편안하게 읽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바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목적은, 자, 이건 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써놓으세요. 뭐냐면요. 목적, 의도, 이유.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수능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유사한 말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요. 이 글은 지금부터 뭐가 출발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의도와 이유가 목적, 의도, 이유 이게 쫙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열고 구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이유는 보세요. 한 가지 이유는 자, 이런 경제적인 전쟁을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도 엄청난 전쟁이 있죠. 경제전쟁. 이게 거의 총칼 들고 싸우기 직전 수준까지도 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이유는 하고 이런 문장 구조, 이런 문장 구조. 여기 one reason이 주어고 여기 is to가 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보조금이 사용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유가 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1번 문장까지도 도입부였던 거고 여기 2번 문장, 3번 문장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쭉 뭐 되는 구조의 글이에요? 열거되는 구조의 글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굳이 읽어보면 is to increase the volume of a specific product. 특정 제품의 볼륨, 어떤 수량,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양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런 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뭔가 이렇게 열거가 된다고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거든요. 또 처음 듣는 친구들 또 체크하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는요. 소재 자체가 대등한 소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등하다는 건 사과, 키위, 과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열거되면 안 되겠죠. 사과, 키위, 딸기, 배, 바나나, 포도 뭔가 이 상하관계가 없는 뭔가를 포괄할 수 없는 대등한 소재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의사, 약사, 직업 이러면 곤란하죠.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알겠죠? 또 하나 열거될 때의 특징이 지금 체크하는 바로 유사 구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열거되는 지문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잘 체크해 놓으세요.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 이번에는 목적이란 말로 여기 이유란 말을 바꿔 쓰게 했네요. 사실 첫 번째 문장은 아까 1번 문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intention이라고 돼 있죠. 의도, 이유.
목적 다 같은 말. 뭐 읽어나 볼까요? 다른 목적은 is to make the good produced within one's own nation cheaper. 이건 문장 구조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네요. 뭘 또 잡아주냐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목적을 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구조를 잡아주는 게 이거예요. make 만들어주는데 the good 그 제품을 이게 목적어. 그런데 produced within one's one nation. 자국 내에서 생산되어진 제품을 그다음에 이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cheaper 더 싸게 만들어준다. 요 구조 구제 개념이가 목적격 보호인데 이런 말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make 의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온다는 거죠. 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되어진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cheaper 더 싸게 만들어준다. 이렇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맞고 그럼 답은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란 얘기인데 4번을 봤더니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4번이 흐름상 이어지는 문장이 되려면 방금 3번에서 봤던 또 다른 목적은 이런 거예요. 그 말을 한 번 더 받아 쓰는 게 돼야 되는데 planned economics 처음 얘기했죠. 지문이 조금 까다로웠던 건 알겠는데 어려운 소지도 나왔고 보조금 모르니까 아니 계획 경제는 일단 주어가 좀 보조금 얘기하다가 일단 맞아 가보자. I'm not responsive 대응하지 않는데 to market forces 시장의 힘에 뭔가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기합니다. 어떤 자원의 비효율성들과 그리고 shortages 부족을 야기. 약간 이상하다? 한 생각을 가지고 5번을 갔더니 자 다시 한번 The intended 또 의도 그리고 목표, 목적 바로 issuing subsidies 됐죠? 이 보조금을 쭉 나눠주는 이슈가 이렇게 발행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다시 한번 아까서 봤던 그 의도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유, 목적, 의도 그리고 또 뭐하는 것이다. 또 어때요? 유사, 구조. 알겠습니까? 그럼 이 글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2번 문장, 3번 문장, 5번 문장 이렇게 쭉 열거가 되고 4번 혼자 헛소리하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계획 경제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문은 어려웠지만 정답률이 그렇게 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관학교 출처 문제다 보니까 정답률이 집계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괜히 쫄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문에서 또 좋은 거 하나 배웠었죠. 이렇게 열거될 때는 유사구조가 반복되는 특징도 보여준다는 거 이번 기회도 또 알아둡시다. 됐죠?